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김준호는 또 한 번의 실패를 안고 무너졌다. 붉은 잉크로 칠해진 시험지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지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넌 왜 이렇게 무능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재벌 3세의 삶이 이렇게 초라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준호의 눈물이 바닥에 스며들던 그 순간 문득 그림자가 드리웠다. 청소부 아저씨, 박민수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와 물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지마, 꼬마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가혹하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무미건조한 삶에 스며든 첫 번째 불꽃, 그리고 운명의 문턱이었다. 준호는 늘 그림자 속에 사는 소년이었다. 17살, 서울의 엘리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는 재벌가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무게는 그를 짓누르는 쇠사슬이었다. 아버지 김태준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으로 아침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인물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떠났고 집은 호화로운 저택이지만 차가운 감옥 같았다. 준호의 성적은 늘 낙제였다. 수학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영어 에세이는 문법조차 엉망이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냐. 아버지의 채찍 같은 말은 매일 밤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학교 생활은 더 혹독했다. 친구들은 그를 재벌 바보라고 속삭였고 선생님들은 한숨만 쉬었다. 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세상을 외면했다.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걸까? 밤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물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를 옥죄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감정을 느꼈다.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떨리고 드라마 속남자 주인공을 볼 때 이상한 동경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공포였다. 나는 이상한 놈인가? 준호는 혼자서 그 질문을 삼켰다. 박민수는 학교 청소부였다. 42살, 한국의 평범한 노동자. 젊었을 때 그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꿈을 쫓았지만 삶은 그를 청소부로 만들었다. 개인 그는 세상의 편견 속에 살았다. 가족은 그를 버렸고 연인은 사라졌으며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며 그는 조용히 버텼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불꽃이 있었다. 그는 책을 사랑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읽는 철학과 소설은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인생은 청소와 같다. 더러운 걸 닦아내야 빛이 보이니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비 오는 오후, 민수는 복도에서 울고 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 소년의 눈빛은 과거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민수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이 시험지,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야. 내 인생이 아니라고.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아저씨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준호를 흔들었다. 아저씨는 왜 나한테 신경 쓰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내 나이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달라져.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매일 방과 후 민수는 청소실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다. 오늘 뭐 배웠어? 민수가 묻고 준호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책 한 권을 건넸다. 인간의 조건이었다. 이걸 읽어봐. 내가 왜 사는지 알려줄 거야. 준호는 처음에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책을 펼쳤고 그 안에서 자신의 빈곤을 마주했다. 다음 날 그는 청소실로 갔다. 아저씨, 이 책 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민수는 웃었다. 내가 재벌 아들이든 아니든 마음은 다 똑같아. 고통받는 건. 그 대화는 깊어졌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을 숨기고 살았어. 세상이 날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은 그의 비밀을 건드렸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준호의 성적은 여전히 나빴지만 그의 눈빛은 변했다. 민수와의 만남은 매일의 루틴이 되었다. 그들은 학교 뒤편 벤치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삶의 교훈을 전했다. 자존심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생기는 거지. 준호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게.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의 압박이 세졌다. 이번 시험에서 또 떨어지면 유학도 보내주지 않겠다. 준호는 다시 무너졌다. 그날 그는 청소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민수는 그를 안아주었다. 살아가는 법은 배워가는 거야.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 그 포옹은 준호에게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아저씨,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민수는 고요히 들었다. 그건 두려울 일이 아니야.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나도 그래. 그 고백은 그들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들었다. 민수는 준호에게 세상의 편견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숨쉬기 힘들지만 그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해. 자존심은 그 빛에서 나오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덕분에 살고 싶어요. 여름이 다가왔다. 준호는 변화를 시도했다. 공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노력했다. 민수의 조언대로 작은 목표부터 세웠다. 하나씩 다가내. 청소처럼 학교 축제에서 준호는 연극에 출연했다. 그의 역할은 작은 조연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그는 빛났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아버지조차 연락을 했다. 잘했군. 하지만 그 칭찬은 빈 껍데기였다. 준호는 이제 진짜 칭찬을 알았다. 민수의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위기는 찾아왔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재벌 아들이 청소부랑 붙어 다닌데 누군가 그들의 만남을 엿보고 퍼뜨린 것이다. 준호의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선생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준호야, 내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마. 준호는 분노했다. 왜요? 아저씨는 제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는 약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싸움 아니야. 우리 둘 다의 싸움이야. 도망치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붉어졌지만 준호는 쓰러지지 않았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미쳤어. 당장 정신 차려. 준호는 집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에서 준호는 민수를 찾았다. 청소실은 어두웠고 민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내 성장의 일부야.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20대에 가족을 잃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아저씨가 제 가족이 돼주세요. 가을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고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민수의 도움으로 그는 에세이를 썼다. 숨겨진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그 에세이는 학교 신문에 실렸다. 나는 재벌 아들이지만 내 삶은 나의 것. 독자들은 감동했다. 소문은 잦아들었고 오히려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준호의 성적은 여전히 평균이었지만 그는 행복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겠다. 민수는 여전했다. 빗자루를 들고 하지만 이제 그의 미소는 더 밝았다. 내가 가르쳐준 거지. 삶은 변화야.
그리고 그해 연말 준호는 민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저씨, 제 인생의 선생님.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야말로 내 비디야.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자존심은 배워가는 법이었고 삶은 영원한 청소였다. 재벌 아들의 낙제는 결국 가장 아름다운 교훈이 되었다.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학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교복 주머니 속 시험지는 아직도 뜨거웠다. F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 오늘 성적은?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 또 떨어졌어요. 침묵 후 한숨 소리. 집에 와라. 이야기하자. 준호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실패만 하는 걸까? 재벌의 피가 흐르는 몸인데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청소부 아저씨가 들어왔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다가왔다. 민수는 준호를 보자 멈췄다. 꼬마야. 왜 울고 있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세우고 앉았다. 아무것도 아닌 눈물은 없어. 말해봐. 준호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었다. 성적이 늘 낙제예요. 아버지가 실망하시고 저도 싫어요. 왜 나만 이렇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은 숫자일 뿐이야. 내 가치를 재는 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준호는 그 아저씨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 아저씨는 왜 학교에서 청소하세요? 대학 안 나왔어요. 민수는 웃었다. 나왔지. 철학가. 하지만 삶은 그렇게 안 흘러. 청소는 내 선택이야. 더러운 걸 닦는 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이니까. 준호의 눈이 커졌다. 청소부가 철학을. 그 모순이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날 민수는 준호를 청소실로 데려갔다. 작은 방, 책장 하나와 오래된 의자. 여기서 쉬다가 비가 그칠 때까지. 민수는 차 한 잔을 타주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인생은 이 차 같아. 뜨겁지만 식으면 마실 수 있지. 준호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 대화는 길어졌다. 민수는 자신의 젊음을 이야기했다. 나도 내 나이 때 꿈이 컸어. 작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현실이 날 꺾었어. 준호는 물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 그건 죽는 거야. 그냥 방향을 바꾼 거지. 밤이 깊어졌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시험지가 아닌 민수의 책을 들고. 자존심의 심리학. 민수는 놀랐다. 벌써 읽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말대로 작은 걸부터. 그 순간 준호의 내면에 변화가 싹 텄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야, 재벌아. 청소부랑 뭐해? 이상하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이야기한 거야. 소문은 퍼졌다. 준호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민수를 곤란하게 할 순 없었다. 오늘은 안 갈게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민수는 기다렸다. 꼬마야, 도망치면 아무것도 안 변해. 준호는 다시 갔다.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민수는 손을 저었다. 우리의 탓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 만남은 준호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었다. 자존심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에서 나왔다. 겨울 비는 그쳤지만 준호의 마음속 비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학교 정원은 벚꽃으로 물들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성적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C등급. 아버지의 전화는 매일 왔다. 준호, 대학은 생각해봤나? 네, 아빠. 노력할게요.
하지만 노력은 피곤했다. 밤에 그는 책을 읽었다. 민수의 추천서, 사랑의 기술. 그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책 속 남자들의 대화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이런 느낌이 들까? 준호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청소실에서 민수를 만났다. 아저씨, 이 책 사랑이 뭐예요? 민수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시작돼. 남을 사랑하는 건 그 다음이야. 준호는 얼굴을 붉혔다. 저 요즘 이상해요. 남자애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꿈에도.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해로 가득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그랬어. 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가족이 날 버렸고 직장은 숨기라고 해.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면 내 인생이 빈 껍데기가 돼. 준호는 울었다. 저 무서워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끝장날 거예요. 민수는 손을 잡았다. 두려움은 이겨내는 거야.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그 후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민수는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숨은 사람들이 많아. 서울 뒷골목에 모임이 있지. 가볼래?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주말 그들은 작은 카페에 갔다. 낯선 얼굴들, 비슷한 눈빛. 안녕, 난 준호야.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나도 그래 라고 말했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학교로 돌아온 준호는 변했다. 그는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를 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그부 하나가 물었다. 야, 너 게이냐? 청소부랑 붙어 다니면서 소문이 더 커졌다. 준호는 화난 마음에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싸움이 났다. 선생님이 불렀다. 준호, 내 행동이 문제야. 재벌가 체면 생각해. 준호는 울며 청소실로 갔다. 아저씨, 저 포기할래요. 숨길게요. 민수는 단호했다. 숨기면 내가 죽어. 자존심은 솔직함에서 나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었다. 20대에 연인이 있었어. 하지만 회사에서 쫓겨났지. 그 후 청소부가 됐어. 하지만 후회 없어. 그 사랑이 날 살렸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새겼다. 저도 강해질게요. 그날 그는 일기를 썼다. 나의 감정은 나의 힘. 봄비가 내리는 날 준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려 해요.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민수의 가르침이 그의 날개를 키웠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학교는 축제로 들썩였다. 준호는 연극에 출연했다. 민수의 조언으로 그는 대사를 외웠다. 무대는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야. 리허설에서 그는 떨었지만 본 무대에서 빛났다. 박수가 쏟아졌다.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준호, 너 재능 있네. 왜 공부만 신경 썼어? 준호는 웃었다. 이제 알았어. 삶은 다양해. 하지만 축제 후 폭풍이 왔다.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했다. 준호의 성적을 보니 실망이야. 그리고 이 소문은 뭐냐? 청소부와의 관계,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다. 김 회장님, 준호군이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아버지는 준호를 차로 데려갔다. 저택에서 그는 소리쳤다. 내가 게이라고? 미쳤어. 당장 정신과 가.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이게 제 진짜예요.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집에서 나가라. 준호는 거리로 쫓겨났다. 비가 오는 밤, 그는 민수를 찾았다. 청소실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집에서 쫓겨났어요. 민수는 그를 안았다. 여기 있어.
내 집으로 가자. 민수의 작은 원룸은 책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지내. 내가 강해질 때까지. 그날부터 준호의 삶은 바뀌었다. 아침에 민수와 함께 학교 갔다. 공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민수는 도왔다. 수학은 퍼즐이야. 풀다 보면 재미있어. 준호는 웃었다. 아저씨가 선생님 같아요.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아버지의 연락은 없었다. 왜 나만 이렇게. 준호는 울었다. 민수는 위로했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야. 내가 재벌 아들이든 그냥 준호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는 준호에게 산책을 시켰다. 한강변에서. 여기서 봐. 서울은 크지만 내 마음만큼 크지 않아. 준호는 고백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를 좋아해요. 선생님 이상으로.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감정이야. 하지만 나이는 차이나. 친구로, 가족으로 남자. 그 말은 준호를 아프게 했지만 깨달음을 주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여름 끝, 준호는 파트타임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돈은 스스로 버는 거예요. 민수가 가르쳤다. 손님 한 명이 말했다. 학생, 밝아 보이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변화가 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드리웠다. 변호사가 왔다. 김 회장님이 유산 상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준호는 흔들렸다. 돈이 다 필요 없어요. 민수는 말했다. 자존심은 돈보다 강해. 그 여름, 준호는 강해졌다. 폭풍 속에서. 가을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학교에 복귀했다.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했다. 그는 무시했다. 내 삶이야. 체육 시간. 그는 남자아이와 대화했다. 너도 비슷한가?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기 힘들지. 작은 동맹이 생겼다. LGBT 모임에 더 자주 갔다. 민수의 소개로. 민수의 집에서 그들은 요리를 했다. 삶은 함께 먹는 밥 같아. 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아저씨 음식 최고예요. 대화는 깊었다. 민수는 과거 연인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날 받아줬어. 하지만 세상이 갈라놓았지. 준호는 물었다. 후회하세요? 아니, 그 사랑이 날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너 만나게 해줬어. 준호의 성적은 비로 올랐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시험 후 그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모임 친구들, 민수, 고마워요. 모두.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왔다. 돌아와라. 용서할게. 준호는 망설였다. 아빠가 변한 걸까? 민수는 조언했다. 직면해. 대화로. 집에 갔다.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다. 준호,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눈물이 흘렀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아버지는 안아주었다. 배우는 중이야. 나도. 화해의 시작이었다. 가을 축제에서 준호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숨겨진 자존심. 청중이 울었다. 감동적이에요. 민수는 뒤에서 지켜보았다. 내가 해냈어. 준호는 달려와 안겼다.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우정은 가족이 되었다. 깊고 영원한.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준호의 삶은 안정되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민수의 도움으로. 에세이는 내 이야기로 써. 준호는 썼다. 청소부 아저씨가 가르친 삶. 하지만 시련이 왔다. 학교에서 민수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에. 재벌 아들 문제로. 준호는 분노했다. 제가 막을게요. 교장실로 갔다. 민수 아저씨는 제 멘토예요. 해고하지 마세요. 교장은 한숨 쉬었다. 김 회장님 압력이야.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아저씨 구해주세요.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 민수는 구원받았다. 고마워, 꼬마야. 하지만 준호의 내면은 흔들렸다.
저 없었으면 아저씨가 민수는 말했다. 이게 삶이야. 서로 지키는 거.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 속에서 아저씨, 미래가 무서워요. 대학 가도 세상이 날 받아줄까? 받아줄 거야. 내가 빛나니까. 입시 결과가 나왔다. 합격. 하지만 명문대가 아닌 일반대.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내 선택이야. 준호는 기뻤다. 이게 제 길이에요. 축하 파티에서 그는 고백했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박수쳤다. 시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사회학과에 들어갔다. 민수의 영향으로 캠퍼스에서 그는 모임을 만들었다. 자존심 클럽. LGBT 학생들을 모았다. 함께 이야기해요. 민수는 방문했다. 내가 선생님 됐네. 준호는 웃었다. 아저씨가 원래 선생님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아졌다. 준호, 내가 빛나. 가족 식사에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프지만 치유되었다. 준호는 봉사활동을 했다. 청소년 센터에서 나처럼 고민하는 애들 도와줄게요. 민수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날 넘어섰어. 여름 방학, 그들은 여행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삶은 파도 같아. 밀려오고 물러가지만 항상 돌아와. 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물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그래. 너 덕분에 감정이 스멀스멀. 하지만 우정으로. 대학 2학년, 준호는 책을 썼다. 낙제에서 자존심으로.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 감사합니다. 민수가 첫 독자였다. 잘 썼어. 성장의 꽃이 피었다. 대학 3학년, 위기가 왔다. 언론이 보도했다. 재벌 아들 게이 커밍아웃. 아버지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울었다. 준호. 준호는 TV 앞에서 말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혐오 댓글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 준호는 무너졌다. 민수가 달려왔다. 강해져. 이건 내 시험이야. 그들은 숨어 지냈다. 모임 친구들이 지지했다. 함께 싸워. 시위가 열렸다. 사랑은 평등해요. 준호는 연설했다. 자존심은 숨기지 않아요. 여론이 바뀌었다. 용감하네.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말했다. 내가 오라. 회사도 지지할게. 위기는 통합을 가져왔다. 민수는 병들었다. 피로로. 아저씨. 준호가 간호했다.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민수의 병은 회복되었다. 내 간호 덕분이야. 준호 졸업식 날 민수가 왔다. 축하해. 준호는 울었다. 아저씨가 제 3이에요. 취업했다. NGO에서 LGBT 권익 위해. 아버지는 후원했다. 몇 년 후 준호는 결혼했다. 같은 편향의 남자와. 민수는 축가를 불렀다. 사랑은 영원해. 결혼식에서 준호는 말했다. 낙제는 시작이었어요. 아저씨가 빛을 줬어요. 삶은 계속되었다. 준호의 책은 베스트셀러. 민수는 은퇴했지만 강연했다. 자존심은 가르치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 한국에 퍼졌다. 재벌 아들의 낙제는 세상을 바꾸는 교훈이 되었다. 감정의 여정, 영원한 빛으로.